안녕하십니까. 화이터치 연구원 나정지 원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언론에 배포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주식 양도세를 인상했을 때, 그러니까 2023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 양도세를 이제 개미들에게도 부과를 하게 되죠. 이렇게 주식 양도세를 인상했을 때에 집값이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걸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고, 요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최대한 언론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택 보유세와 주택 양도소득세 중에 두 개를 이제 인상했을 때 어느 쪽을 인상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보고서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성이 완료되면은 언론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좀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 이슈가 중요한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 청년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청년들이 첫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정책을 펼지 않습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가, 뭐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가, 뭐 그런 정책들을 폈는데, 그런 정책들이 이 청년들이 첫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 그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상한 그런 이제 자료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제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좀 더 생각하니까, 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싶은 분야가 있죠. 뭐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 내가 뭐 언론사 기자가 되겠다, 또는 뭐 공기업에 들어가겠다, 뭐 이러한 그 취업 준비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전체 취준생 중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언론사 또는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취준생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단위는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의 좌측은 박근혜 정부고, 오른쪽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언론사 또는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그 취준생의 비율이 약 8%에서 9%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9.9%, 거의 10%로 이제 급상승하고, 2020년도에는 무려 14%, 그러니까 13.9%까지 이제 크게 상승했습니다. 좀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언론사 또는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취준생의 비율이 확 늘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해서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을 이제 공기업으로 정규직으로 다 이렇게 전환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죠. 그 이후에 많은 취준생들이 이제 이 근데 공기업이 또 월급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기업에 많이 지원하겠다. 일반 뭐 공무원보다는 이런 공기업에 많이 지원하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언론사 기자하고 이제 공기업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취준생의 비중이 확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부 들어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국공 사태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와 대조되게 이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현 정부 들어서 그 취준생이 이제 일반직 공무원에 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이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제 28%, 15년도에 35%, 16년도에 이제 39.2%까지 크게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33.2%, 19년도에 30.7%, 20년도에는 이제 28.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앞에 그 인국공 사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국공 사태로 인해서 비정규직을 내가 이제 공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으로 이제 많이 훨씬 임금이 센 공기업으로 시험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거는 이제 내가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청년이 첫 직업을 어떤 직업을 잡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청년이 이제 첫 직업을 잡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단순 노무 종사자가 된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점선의 좌측이 이제 박근혜 정부, 오른쪽이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딱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단순 노무 종사자의 그 비율이 이제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2013년도 5월 달에는 이제 7.5%,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이제 6.7%였고, 16년도에는 7.9%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년도 5월 달에 9.1% 상승했고, 19년도 5월 달에는 9.4, 2020년도에도 이제 9.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7%대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9%대로 이제 이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을 2016년도에 16.4% 올리고 19년도에 10.9%에서 두 자리로 크게 많이 올렸죠. 이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알바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일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단기 아주 단순하게 일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서 여기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많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질 좋은 일자리죠. 질 좋은 일자리 이제 관리자 및 이제 전문가인데, 관리자 및 전문가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에도 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 그 속도가 아주 더 가속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014년도 5월 달에는 이제 25.2%였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16년도까지 25%를 유지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는 24.1%로 하락했고, 2020년도에는 23.1%까지 이제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서는 이 소주성 정책을 펼친 이후에 질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이 처음으로 직업을 갖는 그 일자리 중에서 질 좋은 일자리의 비중은 점점 하락을 하고 좀 질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단순 노무자 쪽으로 청년들의 첫 직장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래프는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청년들의 첫 직업을 가진 데서 내가 받는 월 평균 임금이 50만 원 미만인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첫 직장을 잡은 사람들 중에서 월급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의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제 최저임금을 이 정부 들어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월 이제 최저임금은 2018년도만 해도 뭐 한 뭐 17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도 하여튼 10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170만 원, 그 최근에는 이제 200만 원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50만 원도 못 받는 이 비율이 이렇게 많이 점점 이 정부 느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더 생각하니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을 급상승하니까 이제 알바를 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졌죠.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선에 있는 그런 알바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일자리 쇼크가 발생하니까 이제 세금을 투여해서 아주 초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좋은 알바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뭐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일자리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월 50만 원 미만 이제 청년들이 첫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월급이 50만 원 미만인 그런 직장들의 그 비율이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많이 더 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소주성 정책이 질 좋은 일자리는 많이 이제 없애게 하고 이 질 나쁜 일자리, 더군다나 초단기 일자리를 점점 더 많이 이제 증가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며칠 뒤에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하겠다 해서 공공부문에 있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좌절감을 이제 얻게 되고 이 좌절감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이제 뭐 일반직 공무원의 준비를 많이 하던 그런 이제 학생들, 그런 이제 취준생조차도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죠. 이제 물론 그 취업문이 워낙 좁아서 많이 이제 지원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에 내가 비정규직이라도 이제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니까 내가 공기업으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취준생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크게 급상승함에 따라서 그 알바 자리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그 알바 자리들이 많이 사라져서 일자리 참사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초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갖고 용돈이라도 벌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청년들로 하여금 첫 직업을 아주 질이 좀 낮은 그런 이제 직업을 갖도록 이제 내모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요? 앞에 현황에서 보신 것처럼 질 좋은 일자리들은 점점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추세는 있었지만 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줄 것인가, 사실 여기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지만이 우리 이 청년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